안녕하세요. 메타점성학의 베스린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12개 하우스들이 가진 특성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는 9개 행성들이 12개 각자 다른 해우스들에 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각 행성별로 하우스별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2개 하우스들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샘플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6가 박스오피스를 이렇게 섭렵하고 있죠. 거기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톰 크루즈 차트인데요. 자, 톰 크루즈는 정갈 라시 라그나예요. 여기가 정갈 라시죠.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게 라그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자동적으로 첫 번째 하우스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임마 라시가 두 번째 하우스가 되는 거고, 악어 라시가 세 번째 하우스, 물병 라시가 네 번째 하우스, 파이시스 물고기 라시가 다섯 번째 하우스, 에리스 산양 라시가 여섯 번째 하우스, 그리고 토러스가 일곱 번째 하우스, 제미나이 상등이 라시가 여덟 번째 하우스, 개 라시가 캔서 개 라시가 아홉 번째 하우스가 되고요. 또 이게 리오 사자 라시가 열 번째 하우스가 되고, 버거 처녀 라시가 11번째 하우스가 되고, 리브라 천칭 라시가 12번째 하우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인도 스타일 차트는 라시를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한눈에 행성들이 어떤 라시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행성들이 어떤 하우스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아직 차트를 보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남인도 스타일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인도 스타일 차트를 이용을 하면은요. 북인도 스타일은 하우스를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우스 위치는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여기 팔이 다이아몬드 위에 있는 첫 번째 기가 첫 번째 하우스예요. 여기 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렇게 라시를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변화를 시키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우스가 정가라시고 두 번째 하우스가 임마라시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도 스타일은 행성들이 어떤 하우스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고요. 남인도 스타일은 행성들이 어떤 라시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시스템을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다른 도표를 이용해서 일단 하우스별로 각 하우스들이 가진 특성들을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톰 크루즈 차트는 다른 여시 차트를 분석할 때 다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린 도표인데요. 12개 하우스들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거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하우스는요. 이게 앵글 하우스라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삶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이 앵글 하우스에 있게 되면은 그 행성들의 가진 저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앵글 하우스에 많이 몰려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우스, 다섯 번째, 아홉 번째 하우스는 트라인 하우스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삶에 길조적인 거, 행운을 가져오는 그런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우스는
앵글 하우스인 동시에 트라인 하우스인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우스, 굉장히 auspicious, 길조적인 하우스가 첫 번째 하우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우스, 아홉 번째 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운의 하우스인데, 그래서 행성들이 이 트라인 하우스에 많이 몰려 있는 사람들은 앵글 하우스에 몰려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삶이 좀 순조롭고 편안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쉽게 순순히 잘 풀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 하우스는 두스타나 하우스라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하우스들이에요. 그래서 행성들이 두스타나 하우스들에 몰려 있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삶에서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우스별로 우리 차례대로 그림들을 통해서 대체적인 이렇게 특성들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우스는요, 라그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외모,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머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 또 우리가 가진 직업적인 성향, 카스트라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카스트 시스템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를 했는데요. 현대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진 직업적인 성향을 첫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저력이나 강인함 혹은 허약함, 약함 같은 것을 첫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삶이 편안한가 혹은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런 정도도 첫 번째 라그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면에 나타나는 그 외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 존재, 내면적 존재의 참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첫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는요, 보통 우리의 가족들을 나타내고요, 또 부를 나타내는데, 부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는 부는 가족적인 부예요. 그리고 현금을 의미를 하고, 또 목소리를 의미를 하고, 또 우리가 수집하는 것들, 이렇게 축적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재물이 될 만한 걸 모으는 걸 좋아하죠. 그런 걸 두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친구들 혹은 금속이나 귀금속들, 미네랄, 이렇게 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네랄, 보석들을 두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는 입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두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우스가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행성들이 좋은 행성들이 두 번째 하우스에 있게 되면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요. 노래를 잘하고 또 이렇게 부유한 환경인지 아닌지 하는 가족적인 배경이라든지 혹은 음식,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지, 그러니까 먹을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두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우스는요, 우리가 타고난 용기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다스리는 하인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인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은 현대 시대에서는 종업원들, 부하 직원들을 세 번째 하우스에서 알 수 있고, 우리 또 타고난 형제들, 그리고 우파데샤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을 우파데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보통 이 세 번째 하우스가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특히 테크니컬하는 그런 지식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뛰어납니다. 또 세 번째 하우스가 여행을 나타내는데,
긴 여행 말고요. 단기적으로 떠나는 여행, 2-3일간 주말 여행 떠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세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우스가 부모님들의 장수를 나타내는데 부모님의 죽음이나 장수 이런 것들은 세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타고난 인식 능력을 나타내는데 세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타고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 능력을 세 번째 하우스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우스가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분별심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머리들이 현실적인 지식, 현실적인 머리가 뛰어납니다. 자, 네 번째 하우스는요. 어머니를 나타내고요.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운송수단을 네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네 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가슴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정도, 얼마만큼 행복한가 아닌가, 혹은 이렇게 우리가 가슴속 깊이 숨겨놓은 열정 같은 것을 네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네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고요. 또 이렇게 네 번째 하우스도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 현금 재물 말고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저금해 놓은 이렇게 적금 같은 거 저금해 놓은 거 이렇게 나날이 서지 않는 그런 돈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비축해 놓은 그런 재산들 있잖아요. 이렇게 현금 이렇게 예금 같은 거 또 이렇게 집, 토지, 건물 이런 게 이게 고정 자산들을 네 번째 하우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네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것을 책 보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타고난 창조지성을 나타내고요. 또 우리가 전생에서 현생에 가지고 온 좋은 까르마들을 다섯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타고난 이렇게 이지적인 능력을 의미를 하고요. 다섯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타고난 창조지성, 크리에이티비티가 뜨거는 창조지성을 나타냅니다. 또 다섯 번째 하우스가 자녀들을 의미를 하고요. 또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우스가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보면은 평생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꾸준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하우스가 약한 사람들은 보면은 뭐 한 가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얀트라나 만트라 이런 것 이렇게 마술 비법 이런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섯 번째 하우스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지성 혹은 이렇게 신성한 지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다섯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왕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다섯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전에 그 수상들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축적을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왕의 총애를 잃게 되면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우스가 왕의 총애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섯 번째 하우스가 두드러지는 사람은 이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만약에 다섯 번째 하우스가 손상된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바닥을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것을 다섯 번째 하우스가 손상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우스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하우스인데요. 우리가 타고난 어려움들, 질병, enemy, 적, 이런 게 상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어, 네 번째 하우스가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네 번째 하우스에서 세 번째 있는 게 여섯 번째 하우스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모나 혹은 계모 이런 사람들을 여섯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외삼촌들 이런 어머니 형제들을 외삼촌을 외가 쪽 식구들을 형제들을 여섯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우스는 장애물이나 혹은 빚 지는 거 있잖아요. 빚 이런 것들은 여섯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우스는 배우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배우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나타내는데 세 번째 하우스는 단기 여행을 나타내고요. 일곱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긴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멀게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장기 여행을 일곱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일곱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고 또 이렇게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도 일곱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일곱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하우스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하우스는 죽음을 나타내는 하우스인데 죽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수명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하우스가 손상이 되었으면은 명이 짧고요. 만약에 여덟 번째 하우스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수명이 아주 좋은 긴 수명을 타고났죠. 그리고 여덟 번째 하우스가 여섯 번째 하우스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하우스인데 그러니까 주로 사람과 연관된 그런 어려움들은 여섯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고요. 여덟 번째 하우스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실현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사기꾼이라든지 이 삶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좀 부수기 어려운 것들, 그게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여덟 번째 하우스들이 나타내고요. 또 이렇게 일곱 번째 하우스가 우리의 스파우스를, 배우자를 나타내잖아요. 여덟 번째 하우스는, 배우자의 이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하우스가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가느냐 하는 영혼의 거취를 여덟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우스는 스승을 나타내고 행운, 또 신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나타냅니다. 이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님이 있잖아요. 네 번째 하우스는 어머니를 나타내고요. 열 번째 하우스는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아홉 번째 하우스는 부모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니 아내의 배우자의 남자 형제들을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종교적인 법칙, 계율 같은 걸 아홉 번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아홉 번째 하우스도 여행을 나타내는데 아홉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는 여행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여행, 그러니까 성지순례 같은 것은 아홉 번째 하우스가 나타냅니다. 열 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직업을 나타내는데요. 열 번째 하우스는 이렇게 네 번째 하우스가 우리의 그러니까 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하우스가 바로 10번째 하우스인데, 그래서 10번째 하우스는 집에서 떠나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떠나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장소가 우리의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10번째 하우스가 우리의 직업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직장에서 많은 시간 보내는 사람들, 그게 10번째 하우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업무 책임감들,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은 10번째 하우스들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하우스예요. 여기 10번째 하우스가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고 활동적이고 메리트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11번째 하우스는요. 11번째 하우스도 재물을 나타내는 하우스인데, 두 번째 하우스는 두 번째 하우스하고는 다르게 11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것들을,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모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이나 G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장 같은 거, 타이틀, 지위, 이런 것들은 명예, 이런 것들은 또 학위, 이걸 모두 11번째 하우스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위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 그런 우리가 벌게 되는 재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를 의미를 하고요. 11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되는, 우리 실력이 어디 뭔가를 배우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꾸 우리 재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거, 증가하는 것, 진전하는 것들을 11번째 하우스들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11번째 하우스는 가축, 동물들을 나타내는데, 네 번째 하우스는 애완동물을 의미를 하고요. 11번째 하우스는 우리에게 재물이 되는 동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 동물이죠. 키워서 팔아서 돈이 되는 그런 동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 비용 같은 것을 나타내고요. 또 12번째 하우스는 적을 나타내는 6번째 하우스에서 정반대편, 7번째에 있는 게 정반대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6번째에서 정반대에 있는 12번째 하우스는 우리의 적들을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장애물들,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12번째 하우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하우스는 떨어진 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혹은 아파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것들, 언둔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갇혀있게 만드는 하우스가 12번째 하우스예요. 그래서 12번째 하우스가 손상된 사람들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12번째 하우스가 약하게 되면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서 시간 보내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모두 12번째 하우스들이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많이 망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두 12번째 하우스가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12개 하우스를 가진 특성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샘플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요.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톰 크루즈 차트를 보면은 행성들이 4번째, 7번째, 8번째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리고 5번째 목성이 있고 9번째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두 수단에 있는 행성은 수성밖에 없는데 수성도 이렇게 3번째 그러니까 제미나의 상등이 라시 온 라시에 있어요. 그래서 톰 크루즈 차트를 보면은 나쁘게 위치하고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보면은 내리막길이 없고 계속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한눈에 봐도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차트임을,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는 12개 하우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강의들을 통해서 이런 행성들이 4번째 하우스에 있을 때, 5번째 하우스에 있을 때, 각 행성들이 이렇게 다른 하우스에 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좀 더 행성들별로, 하우스별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